자, 질의응답 할게요. 청소년기의 유행에 민감하면 커서도 자기 자신만의 정체성과 개성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네. 청소년기에는 그리고 대부분 다 유행에 민감해요. 대부분 유행에 민감하고 오히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게 정상적인 사회의 발달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부적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기의 유행에 민감한 게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또 청소년기의 또래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또래의 영향을 받는 게 담배, 술까지도 영향을 받으면 좀 안 좋다는 얘기지. 그런 거 이제 본인이 필터링 할 수 있는 자기 통제력도 슬슬 갖춰가고 학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체성이나 개성을 뭐 찾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아마 제가 제 진리탐구 수업 들으면 제가 찾는다라는 표현을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만들어간다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체성이나 개성은 성인이 되어가면서 적절히 계속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또 성장시켜가시고 때로는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다양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다양하게 가진다라는 게 꼭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양한 캐릭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나는 회사원이기도 하면서 웹툰 작가일 수도 있는 거고 인테리어 디자이너이기도 하면서 카페 사장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개념을 가지시지 말고 만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잘 만들어 갑니다. 나이 저청을 40 먹어가면은 잘 만들어 가요. 현상유지 편향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지각적 편향으로 기업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소비자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을 한다고 학습했습니다. 사회학습 현상을 이용한 마케팅 광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이론의 관계성이 궁금합니다. 일단 광고 측면에서 사회학습은 결국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계속 노출시키는 거야. 유재석, LEI 계속 막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막 귀에 그냥 귀벌레가 생길 정도로 윙윙윙 LEI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갈 때 계속 LEI 하면서 간다니까. 그렇게 이제 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단순 노출 효과예요. 그런 게 단순 노출 효과인데 그래서 단순 노출 효과를 통해서 사회 학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 노출을 막 시켜갖고 아주 강제로 좀 나쁜 말로 하면 이게 세뇌 교육이잖아요. 브레인워시 시켜가지고 사회 학습을 막 만들어. 그래서 사회 학습을 통해서 충성된 고객을 이제 탄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고객이 됐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로열티가 높아. 크게 현상유지 편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노출 효과가 뭘로 이어져요? 사회학습이 되고 사회학습을 통해서 충성 고객이 되면 그 충성 고객은 그 브랜드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왜? 현상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이 아까 제가 10대들 얘기했지만 10대들에서 애플 선호도가 높은 게 그 10대가 20대 될 거고 20대가 30대 될 거고 나중에 사회 지도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쯤 되면 지금 삼성은 위기야. 현상 유지 편향을 지금 10대 때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충성 고객. 되게 지금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식민지가 될 수 있어. 애플의 식민지. 혹시 유행을 피하려고 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개성을 추구하는 흔히 홍대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사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홍대에서 그러니까 튀려고 하는 사회 영향을 받은 거지. 튀려고 하는 사회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그 튀려고 하는 사회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보면은 결국에는 예전에 있던 거야. 어떤 연예인이 했던 거고. 뭐 튀려고 하고 막 온몸에 이렇게 막 좀 구멍을 많이 뚫은 사람들도 있는데 코도 뚫고 입도 뚫고 그건 뭐 옛날에 다 있던 거잖아. 그렇게 해서 튀는 거, 그렇게 해서 튀니까 이게 병인 거죠. 정상이 아니잖아. 그냥
뭐 그냥 오히려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다니는 게 더 특이해 보여. 나 동네 아저씨들이 막 슬리퍼에 추리닝 입고 막 이제 막 여름에는 뭣도 잘 안 입어. 이렇게 아저씨들이 뭐 좀 입고 다니면 좋겠는데 막 난닝구라고 하죠. 그 런닝 셔츠 하나 막 걸치고 막 돌아다녀. 난 그게 훨씬 독특하고 특이한데 개성으로 따지면 최고의 개성이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동네에서 그러고 돌아다니는 아저씨들이 10층짜리 막 빌딩 주인이고 그래요. 그렇다니까. 혹은 사회 영향을 받았는데, 그쵸, 받았죠. 그 영향을 주는 대상이 유행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하여튼 튀려고 하는 영향을 받은 거다. 그래서 유행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심리, 그러니까 좀 더 튀고 싶은 마음도 결국엔 사회 영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집단이 이제 생긴 거지. 그래서 홍대 안에서는 그렇게 튀려고 돌아다녀봐야 튀지 못해. 다 그러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홍대에서 제일 튀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냥 추리닝에 스레빠 신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특이한 거예요. 홍대에서 만약에 진짜 개성 있고 싶으면 그러고 돌아다니죠. 그럼 제일 최고야. 간혹 스스로 유행을 따르지 않고 유행을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자신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질문하고 되게 비슷하네. 저는 이 사람들 역시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비주류가 되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우월하다고 여기는 심리는 어떻게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개성 있고 싶어 하는 사회의 영향. 근데 뭐 확신은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면 새롭겠지, 이렇게 하면 새롭겠지. 근데 결국에 다 옛날에 있던 거고. 그래서 레트로예요, 레트로. 돌고 도는 거잖아요, 유행. 뭐 아까 제가 신당동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신당동이 왜 핫하냐? 옛날식으로 해놔서 핫한 거죠, 지금. 옛날식의 것들을 살리면서 카페에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뭐 힙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이제 사라지고 아주 현대적인 게 또 유행할 때가 또 생기겠지. 돌고 도니까. 리비아가 돌잡이 때 아이폰을 잡은 것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물건임을 부모를 통해서 학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외에도 단순 노출 효과에 의해 그저 여러 번 보다 보니 호감이 생기고 결국 익숙해져서 그 물건은 안전하다고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인지 낯선 물건들 사이에서 아이폰에 손을 뻗은 것으로 볼 수는 없나요? 그러니까 단순 노출 효과 맞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노출이 많이 된 것도 맞아요. 특히 이제 그걸 단순한 노출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도 이제 중요한 거고, 단순 노출이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자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랑 막 겹쳐지니까 아주 강력해진 거죠, 이 효과가.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학습과 노출 효과가 비슷한 맥락을 설명하는 이론인가요? 이거 이제 아까 얘기했었죠. 단순 노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사회학습이 된다. 그리고 다시 보충하면 그 단순 노출이 누구한테서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하다. 단순 노출이 유재석한테 이루어지면 유행이 되지만 이국희한테 이루어져 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 나는 아직 유재석 뭐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에는 정말 막 털끝만큼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케이, 예, 질의응답을 했습니다.